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자 야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그죠? 자,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어떤 매매기법 강의에 대한 주제는 회원님들이 카페에서 배우시는 매매기법이 겹쳤을 때,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시가 돌파원이 겹쳤을 때, 내가 뭘로 도대체 해야 되지? 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헷갈린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자, 아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드럽게 1번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 종목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종목. 지금 회원님들이 요 종목을 보시면은, 자, 특정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1선이라든가 혹은 61선이라든가 혹은 121선을 대신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평선이 21선이거나 혹은 61선이거나 혹은 121선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럼 21선, 61선, 121선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어떤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21선 아래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머리를 맞고 또 머리를 맞고 이렇게 쪼로록 밀리고 또 61선 돌파하려다가 또 머리 맞고 밀리고 그 다음에 재차 이런 식으로 뚫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소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인 부담, 저항선이다라는 식의 약간 이런 식의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가격들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특정 이평선을 이렇게 61선을 뚫고 올라가주면 자, 우리 회원님들 카페에서 배우신 매매 기법이 있죠. 뭘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특정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접근하는 매매 기법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카페에서 딱 보시면은 자, 매매 기법 차트 공부방에 와서 딱 보시면은 여기 시가 돌파 원으로 자, 개미에셋 공개 기법을 누르시면요. 이거 볼린저 밴드 2도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시가 돌파 매매 기법, 여기 보면 입문편. 자, 요걸 딱 눌러서, 그죠? 요걸 공부를 하신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고르는 방법, 재료가 살아있는 테마주가 좋고요. 21선이나 61선, 121선을 돌파한다.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날 시가의 갭 상승 출발.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평선을 돌파한 다음날 시가에 자, 왜 갭 상승이 있어야 될까요? 자, 왜? 우리 회원님들 왜? 여태까지 배우셨잖아요. 왜 갭 상승이 있어야 되죠? 그죠? 왜 갭 상승이 있어야 될까요? 왜? 자, 왜 갭 상승이 있어야 될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급을 한 차례 더 확인하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감사해서 행복님 맞습니다. 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더 높은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 봉이 일단은 봉이 자 길게 뚫어놨으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그잖아요. 여기 완전히 꼭대기에서 사지만 않았으면 이날 거래한 사람들은 다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아침부터 막 팔아 제껴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은 사면은 손실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 갭 상승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은 뭐다? 오늘 아침부터도 자, 더 높은 값을 지불을 하고, 그죠? 더 높은 값을 지불을 하고서라도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있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도찐개찌님 어서오세요. 예, 대망님 반갑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음날 갭 상승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기 마우스를 딱 갖다 대니까 자,
여기 다음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시가 17,500원 해서 0.29% 갭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0.29% 갭 상승이 지금 있잖아요. 회색 박스 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29%, 29%. 자, 갭을 띄웠어요. 그러면 요날 2월 25일 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분봉으로 2월, 자, 요날 25일 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갭 상승 확인해야 되겠죠. 자, 아침에 시초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요날 갭 상승 시작했고, 전일 종가까지. 자, 전일 종가까지 요렇게 한번 빠졌다가, 그죠? 요렇게 한번 빠졌다가, 어떻게? 시가를 뚫고 올라가주면, 요렇게 시가를, 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요렇게 올라가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자리에서 주문을 넣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주문을 넣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직장인 회원님들이 못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요. 아침에 관심 종목을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휴비치를 딱 뽑아놨잖아요. 휴비치를 뽑아놨잖아요. 그럼 아침에 9시 딱 돼가지고 얘가 갭을 띄웠는지 안 띄우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갭을 띄우는지 안 띄우는지 일단 보기만 하면 돼요. 그죠? 봤다가 여기 종가까지 종가랑 여기 종가에 일단은 증권플러스 기능을 설정을 해놓고 종가 아래까지 빠졌다. 그럼 띵동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증권플러스 알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시가에 다시 알림 기능을 해놓으면 돼요. 시가나 아니면 시가보다 한 호가 정도 위에 알림 기능을 해놓으면은 종가까지 빠졌다가 시가를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시가 부근에서 띵동띵동 울리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시가를 뚫고 있는가 보다 하고 그때 빨리 HTS를 켜서 아니면은 뭐 모바일 MTS를 켜서 확인을 하고 주문 넣으면 되죠. 얼마든지 직장인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다 할 수 있어요. 머리 짜내면은 방법은 세상에 방법은 다 있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직장인도 다 해요. 왜 못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가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에다가 시가에다 여기 주문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가 이 자리에서 체결이 됐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자, 이 자리에서 아마 매수가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여기서요. 매수 체결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요 종목을 이제 회원님들이 보시는데 요런 식으로 뭐 쭈루룩 올라가준다. 자,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손절가도 위로 올리면서 손절가도 요런 식으로 좀 위로 올려주면서 오늘 요렇게 때려줄 때 그죠? 요렇게 때려줄 때 차익 실현에 나서면 되죠.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한 2%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홀라당 파는 게 아니라 평단 대비 0.315% 정도 평단 대비 0.315% 위로 손절가를 빨리 올려줘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3% 정도 그죠? 한 3% 정도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정도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의 1 이렇게 팔고 나머지는 이제 보유를 좀 해야 되겠죠. 보유를 해서 뭐 추가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 일봉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좀 보유를 해서 아무래도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신다라든가 아니면은 일봉 차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요런 저항대에서 만약에 다소 자 요런 저항대에서 만약에 밀리는 것 같은 자 밀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럼 요런 데서 한번 살짝 더 매도를 해주시는 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응용을 좀 하시면 돼요. 예, UP700V님 반갑습니다. 예, 형계미님 어서오세요. 최상점님 도망자36님 심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손절가 올리기가 손가락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예, 그놈의 손가락을 확 그냥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옆에다가 그 소주잔에다가 딱 농약을 한 잔씩 딱 따라놓고 매매를 하세요 회원님들. 소주잔에다가 농약을 한 잔씩 딱 따라놓고
내가 이거 안 올릴 때마다 한 잔씩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잔씩. 소주병을 하나를 비우고 거기다 농약을 딱 집어넣어놓고 옆에다 소주잔 한 잔을 딱 갖다 놔. 옆에다 김치 한 그릇 하고 김치 한 그릇 하고 진짜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이게 수익이 나면은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답니다. 너무 빨리빨리 파는 게 이제 그분은 이제 제어가 안 된대요. 왜냐면 손실 날까봐 빨리 이제 챙기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하죠. 검색식으로 다 만들어준다고요. 누가요? 증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줍니까? 증권플러스에서요? 그런가요? 어우 좋네. 아니고요. 알림? 그럼 뭘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검색식을요? 검색식은 없어도 돼요, 사실. 수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들 수 있다고요? 난 또 뭘 만들어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예전에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은 옛날에 이제 너무 빨리 파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내셨대요, 이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듣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제가 물어봤었죠.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이렇게 매도를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매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베풀어 달라. 제가 이제 대표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의미로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면 회원님들도 막 팔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회원님들 오늘도 요 종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 보시면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솔직히 팔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막 팔고 싶잖아요. 저도 이런 거 보면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이거 좀 내가 아까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가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만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갈 때마다 아까 누가 손절가 올리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랬었죠? 어느 회원님이 아까 주가가 올라갈 때 손절가를 같이 올려주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셨나요? 막강라미님. 이게 막강라미님한테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막 목탁을 두드린답니다. 막강라미님.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연불을 막 외면은, 그게 그나마 차 맛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막강라미님도 내일 이제 목탁을 하나를 사시든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계속 한번 두드려 봐봐요. 그러면은 혹시 압니까? 상한가 먹을지. 근데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검증된 방법은 아니에요. 검증된 방법은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자, 요렇게 이제 시가 돌파 원으로 매매 기법이 겹쳤죠. 그죠?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다들 아시죠? 그죠? 자, 최근에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나왔던 거 어떤 종목이 있나요, 회원님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 가장 최근에 없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더라? 회원님들, 자, 볼린저 밴드 어떤 거 있었나요? 차바이오텍, 아모텍, 막강라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나요? 너무 많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몇 개가 나왔길래. 아닌데. 차바이오텍. 요때도, 잠깐만요. 요때도 한번 해당됐겠네요. 요때, 그죠? 자,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볼린저 밴드 안에 이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밴드 안에, 자, 종목이 이렇게, 자, 주가가, 자, 요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요 위아래 선으로. 자, 요 위아래 선의 간격은 요거 세팅 값은요. 자, 볼린저 밴드 세팅 값은 20,2예요. 20,2. 20,2인데, 대형주, 코스피 200 대형주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너무 느리고, 그리고 코스피 200 대형주보다, 일반, 중소 대형주들이 더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밴드 안에, 그리고 일봉 5일선 안으로 이렇게 주가가 있던 종목이, 일봉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자, 보시면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실어주고. 자, 그래서 요 종목이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매수세가 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도 지금 카페 그 소개가 되어 있죠. 그죠? 개미에셋 공개 기법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볼린저 밴드 돌파를 이용한 단기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요걸 보시면은 회원님들이 또 자,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문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요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방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방법요, 방법. 요령이 있단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매기법 설명 끝나고 나서. 자, 요거 넘어가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자, 이 말인즉슨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도, 자,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도 좋냐라는 거예요. 내일도 좋냐, 내일도 좋아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날도 매수세가 아침부터 몰려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갭상승이에요. 갭상승. 아침부터 이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몰려드느냐라는 겁니다. 돈을 쌓아 짊어지고 높은 가격이라도 지불을 하고 이 주식을 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인간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뭐 갭상승으로 자, 요렇게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자,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뭐 다 땡이냐? 그게 아니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살짝 기다려야 되죠. 뭐 언제까지? 전일 종가까지 살짝 밀릴 때까지. 왜 전일 종가까지 밀릴 때까지를 보냐면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기 차익 실현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예, 불꽃나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갭 상승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돈벌자님. 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전일 종가까지 한번 밀리는 거예요. 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는 걸 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이렇게 산 사람들, 수익 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갭을 띄우니까 메꾸려고 그러는 거죠. 메꾸려고. 갭 하락으로 트릭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그거는 차후에 볼린저 밴드 3라는 것에 대해서 예, 배우시게 되면은 예, 알게 되는데 볼린저 밴드 3는 예, 현재 카페는 예, 공개 예정이 없습니다. 예,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3는 예, 조금 어렵고요. 자, 아무튼 지금은 볼린저 밴드 1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잘 들어주시고요. 자, 전일 종가까지 한번 밀었다가 시가를 뚫는 걸 봐야 돼요. 왜냐? 이 종가를 만들어준 애들이 자,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월 16일자 회원님들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2월 16일자 그렇죠. 막강남이님. 차익 실현하고 빠진 부분을 수급이 이겨내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날 자, 2월 16일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6일 분봉. 자, 2월 16일. 자, 2월 16일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갭 상승으로 일단은 딱 시작했죠. 아침에. 자, 시초가 갭 상승했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까지 한번 딱 밀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겠죠. 뭐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며칠 전에 샀는데 운 좋게 수익 났다. 근데 아이고 이거 웬일이고 오늘 갭 띄우네. 팔아먹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물량들이 아침에 이제 막 나오겠죠.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의 물량들이 막 출하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하가 되는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시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빠지면서 장중 일봉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었다가 그죠? 음봉이었다가 자,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점에서는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양봉으로 모양이 전환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장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뚫는 걸 확인을 하고 침착하게 그냥 여기다 주문 넣고 기다리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매수 주문을 넣고 천천히 기다리면 돼요.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는 거예요.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야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기다렸는데, 그죠? 자, 기다렸는데, 자, 요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시면 있었죠. 그죠? 자, 요 자리에서 사셨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요런 식으로 쭉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손절가도 좀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죠? 차익 실현을 해주면서 뭐 손절가를 이런 식으로 높인다라든가, 자, 이렇게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는 방식을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거는 볼린저 밴드 1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시가 돌파 1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도 돼. 저걸로 해도 돼. 그럼 내가 뭘로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매매 기법을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겹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와요. 겹치는 경우가. 그럼 요렇게 겹쳤다. 그러면 제가 회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그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걸로 하는 건데, 뭐 결국은 두 개 다 안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두 개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1번은 뭐 그다지 약발이 없을 겁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이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손절폭이 조금 더 널널한 매매 기법으로 적용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손절폭이 조금 더 널널한 걸로. 아시겠죠? 회원님들, 널널한 걸로. 좀 더 널찍한 걸로. 왜냐? 그러면은 손절폭이 널널하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손절폭이 널널하면은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잃어도 적게 잃으니까. 근데 손절폭이 널널하게 되면 회원님들이 버티기가 쉬워요. 장중에 종목이 좀 흔들고 시장이 좀 빠지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손절폭이 조금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티기가 좀 더 쉽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회원님들. 자, 다들 이해되세요? 손절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시는 매매기법으로 접근을 해서 회원님들이 장중 흔들림에 더 버티기가 쉽게끔, 어차피 손절폭이 넓어지면 비중도 적게 들어가지게 되죠.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비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동영상 이게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자 보셔야 될 강의 영상 안내. 요걸 딱 누르셔가지고 손절의 기준 잡는 방법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비중 조절 계산기 설치 방법, 그 다음에 손절과 비중 조절의 기준 요런 식으로 나와있죠. 요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요게 안 돼버리면 카페 매매법을 회원님들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요거를. 물론 요 기준은 전적으로 제 매매 기법에만 해당이 되는 기준이죠. 제 매매 기법에만. 예를 들면은 직장인 회원님들 중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할 매수 매매 기법을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 기준이 좀 해당이 안 될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제 영역은 아니니까요. 제 강의 영역은 지금 현재 제 강의 영역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분할 매수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어떤 분할 매수가 제일 나쁘냐? 왜냐하면 직장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뭐 2차 매수를 해야만 하는 매매 기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쁘냐면은 전혀 계획이 없던
분할 매수나 이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냥 주식이 밀리니까 더 산 거잖아요.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건데. 그러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나쁘다 저쩌다가 아니라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분명히 그런 매수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걸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더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게. 회원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을 좀 탔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게 안 올라오고 또 빠지면은 이미 많은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예,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은 머리로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아마 마우스에 손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 비중이 계속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누구나 정말 어려워져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는 반드시 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만 잘해도 사실 절대로 이 주식이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예, 프로네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어떤가요?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비중 조절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든가 비중 조절 매매 기법을 배워보신 분들은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 조절만 똑바로 잘 해도 절대로 이게 사람이 망할 수가 없어요. 계산상.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진짜 이거 만약에 비중 조절 잘해서 매매를 했는데 비중 조절 계산기대로 매매를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로또를 사십시오. 그죠? 거의 로또 맞을 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은 그분은 로또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운이라면은 진짜 그 정도면 저 같으면 다 접고 그냥 바로 로또 삽니다. 예, 그만큼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역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마냥 무식하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하루 12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회원님들의 매매 기법 습득 시간이 절대로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원님들 진짜 책상에 4시간 앉아 있는다고 4시간 다 집중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 시간 중에 한 2-3시간은 인터넷하고 그죠? 인터넷하고 막 뭐 연예인 기사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절대로 그 시간에 집중 안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자, 지금 동영상 교육 강의가 아마 오늘도 녹화 방송이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녹화 방송이 올라갈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주식 강의 동영상이 지금 몇 개 있나요? 210개가 있어요. 210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210개이고 앞으로는 올해 말에는 한 400개쯤 되겠네요. 한 400개. 동영상이. 그럼 400개를 저걸 다 본다라는 건 솔직하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회원님들 400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00개. 회원님들 진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00개를 저 만약에 저보고 400개 보라고 하잖아요. 저 그러면 저는 탈퇴합니다. 저는 그냥 예. 저는 그냥 탈퇴하려고요. 저는 그냥 이게 무슨 고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철인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철인 경기입니까 회원님들. 아 그거는 너무하잖아요. 지금 400개면 여태까지 회원님들이 오신 분들이야 다 보는 거지. 이제 막 가입하신 분들은 못 봐요. 예, 못 봅니다. 옛날부터 카페 초창기부터 와서 한 개씩 봐 오셨던 분들이야 옛날에 본 게 있으니까 보는 거지. 이거 무슨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지금 이거 400개 이거 다 본다는 게 회원님들 도대체 지금 미쳤습니까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거는 저보고 만약 이거 다 보라고 그러잖아. 내 진짜 확 그냥 여기 어디 갔어? 카페 탈퇴하기 때문에 카페 탈퇴하기. 내가 이걸 확 눌러가지고 그냥 내가 내 카페를 탈퇴를 해야 되겠다. 저도 다 못 봐요. 자 이제 동영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이 동영상을 다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원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자 이 동영상을 남겨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동영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회원님들이 오늘 가입했다 생각해보세요. 저 200개 언제 다 볼 건데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200개를 다 보고 나는 실전 매매에 뛰어들겠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일단은 저는 실전에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보는 게. 일단은 맞건 안 맞건 공부를 했으면은 실제로 실전 매매에 뛰어들어 봐봐야 돼. 실전에 뛰어들어서 손절을 치건 수익이 났건 어쨌건 일단은 해보는 게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뛰어들면은 실전과 이 글과 동영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요.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약간의 괴리가. 이 괴리를 좁혀야 되는 게 회원님들의 과제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잖아요. 실전과 이론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좁혀나가는 게 회원님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막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아니면 카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걸 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걸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특정 매매 기법만 좀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가 돌파 3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 3만 빨리 검색을 해서 일단은 요것만 빨리 먼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보는 그 무식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예? 진짜 무슨 철인 대회에 나가려고 그러나 도대체 진짜 철인 대회 나가려고 철인 대회 아니면 뭐 논문 쓰게 회원님들 논문 쓰려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만 딱 빨리 뽑아가지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보면서 뭐다? 보면서 노트에 적어야 되겠죠. 노트에 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노트에 왜 적을까? 회원님들이 오늘 본 동영상이 내일이나 모레 글피가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야 알지만 지나가면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이게 헷갈리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매매기법들은 당연히 다 하나로 통하죠. 제 매매기법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 그래서 회원님들이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디서 내가 분명히 중요한 걸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동영상이었더라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디서 내가 중요한 거 그때 이거 들은 것 같던데 그때 그 동영상이 몇 번이었지? 하고 찾아보려니까 동영상이 200개가 있어. 헉. 그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일일이 또 다 눌러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죠. 직장 갔다 와서 이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노트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트에 적을 시간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 물론 부지런한 분들은 동영상만 가지고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하루에 똑같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동영상을 그런 식으로 일일이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은 뭐가 좋은가? 동영상보다는 생동감 있는 강의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책은. 말 그대로 그냥 고정된 그림에 고정된 문자니까. 하지만 좋은 점은 뭐다? 이미 지나간 걸 다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책이 아니면은 여기 지금 또 카페에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 자, 공개 기법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공개 기법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자료가 또 있으니까 물론 책만큼은 세세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좀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뭐 책만큼은 세세하게는 안 나와 있으면 뭔 스팸 처리를 해.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했길래.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스팸이라고 신고할 뻔했네요. 그러면 저는 카페에서 탈퇴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 기능이 상당히 무서운 기능입니다. 이게 다음에서 이 자폭을 할 수 있는 이 자폭 기능을 넣어놨네. 자폭 기능을. 미쳤나 이게. 잠깐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책만큼은 세세하게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면이 또 한계가 있고 제가 또 다른 매매기법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해놨고요. 요런 식으로 해놨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알림 사항이 있는데 회원님들 제가 그 풍문 간파를 같이 함께 전륜 강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 지금 여기 풍문 간파 잠깐 들어가 볼게요. 풍문 간파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제 서적도 있습니다. 제 거 서적도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 서적을 좀 아쉽지만 절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뭐 화들장님 그 다음에 여타 우수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화들장님도 여기 매매 기법 여기 노트 여기 후기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화들장님이 또 역경을 헤치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 화들장님의 노하우를 여기다 막 또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화들장님이 그 노트 필기를 굉장히 또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화들장님이 30만원 가지고 연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 그죠?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화들장님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투석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주식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지금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노트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정을 듣고 이제 또 화들장님이 또 물론 열심히 활동도 하셨고 해서 화들장님한테도 사실 제가 서적도 이렇게 책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보면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죠. 책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동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셨는데 회원님들도 이제 또 열심히 하시면은 또 가능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렇다고 몰빵 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큰일 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책은 조만간 곧 조금 아쉬운 이야기인데 절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절판요. 이제 판매 중단에 들어갑니다. 판매 중단. 아마 이제 판매 중단에 들어가고요. 지금 카페에는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 2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그 문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조만간 카페에도 볼린저 밴드 2 매매 기법에 대해서 문서화를 좀 해가지고 제가 공개 기법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조만간 수급 돌파 요 단타 매매 기법 핵심선은 요것은 일단은 판매가 중단이 되고요. 절판이 되고 절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더 제가 첨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서적에는 시가 돌파 1, 3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 2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3하고 볼린저 밴드 3 그 다음에 종가 매수 패턴 두 가지 종가 매수 두 종류 직장인 회원님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종가 매수 두 종류 그 다음에 신급등주에서 이제 좀 사용을 했을 때 다소 약간 좀 아찔하긴 하지만 지금 고가 돌파 매매 기법 요건 이제 다소 어떻게 보면은 급등주 매매 전용이 될 수도 있는데 고가 돌파 매매 기법까지 수록을 해서 그러면 매매 기법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 정도가 수록이 되겠네요. 8개 정도가 수록이 돼서 곧 다시 신간이 출간이 될 예정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 이제
저 책이 나오는 데까지도 계속 밀리고 일정이 밀리고 이래가지고 한 6달 걸렸거든요. 한 6달. 한 6달 걸렸는데 아무튼 예, 8개를 언제 발매인지는 묻지 마요. 예, 저도 모르니까. 예, 8개를 매매기법을 8개를 수록을 해서 아마 33만 원에 여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예, 33만 원에 등록이 될 예정인데 예, 지난 어떤 구간 지난 구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할인을 해서 22만 원에 예, 제가 곧 등록을 요것도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 묻지는 마세요.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예. 아직까지 컴퓨터 전원도 안 켰어요. 아직까지 컴퓨터 전원도 안 켰으니까 그냥 계획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아무튼 간에 계획이 이렇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뭐 언젠가는 때 되면 나오겠지 뭐 언젠가는. 자 아무튼 나오는데 그 회원님들한테 제가 아무튼 지금 자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왜냐하면 여기 계신 회원님들마다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48시간이 주어지고 누구는 12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슷한 시간이 주어져요. 그죠? 맞습니까? 비슷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가 그 똑같은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지금 달려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차트 공부를 내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 그 정도 했으면 비슷한데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누군가에게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과제로 거래량이 왜 늘어야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내드린 적이 있죠. 그죠? 어젠가 그저껜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원님들 헤매고 있어요.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화들장님이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한번 남겨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금방 묻히더라고요. 잡담 게시판에다 남겨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방 묻혀가지고 글이 저기 어디 뒤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화들장님 쓰신 글 어디 갔죠? 여기 거래량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남기셨나요? 아무튼 어디다 남기셨나?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요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저기 글이 저기 어디로 가버렸나. 아무튼 묻혔습니다. 그죠? 아무튼 묻혔는데 자, 거래량이 왜 늘어야 되는 걸까요? 거래량이 그냥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줄어야 된다 그게 거래량이 늘면 의미가 있다 이러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야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면 과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왜 거래량이 꼭 늘어야만 하죠? 문제는 이런 식의 공부는 아무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외운다 이거예요. 시키니까. 주식책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어떻게 피하냐라는 거죠. 거래량이 는다고 해서 그게 속임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속임수를 피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어떤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든가 분위기의 흐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K뉴스에서 자, 갑자기 이제 회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자, 뉴스가 이제 막 나오면서 아나운서가 막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대형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뭐 지금 아파트의 그 뭡니까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맞물려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에 배경음악도 빠라바라바 막 깔리면서 아나운서가 막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괜히 다 그런 줄 알아요. 일단은
그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들뜨면서 야 이거 진짜 부동산이 살아나는가 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파트가 3억짜리겠어요. 3억에 팔려 나갔다 이거예요. 3억에 팔려 나갔는데 자 그 주변 아파트가 전부 다 얼마 전까지 2억 5천이었어요. 2억 5천. 2억 5천원, 2억 5천이었는데 자 3억에 팔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래가 3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래가. 자, 근데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자, 3억에 팔려 나가긴 팔려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 3억짜리 아파트는 2억 5천짜리 아파트와는 다르게 약간 로얄층인 거죠. 로얄층. 로얄층인데다가 여기 살고 있던 주인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인이 베란다 확장 공사까지 한 거야. 베란다 확장 공사까지 했고 인테리어를 좀 더 개조를 해서 분양받았던 아파트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기품이 있고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3억에 팔아 넘긴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3억에 판 거는 맞잖아요. 그죠? 3억에 거래가 된 건 맞죠? 근데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어쨌든 제 말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언제 뉴스에서 저런 세부적인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대요. 일단은 팔린 가격만 얘기한다고. 그때 회원님들이 비교해야 될 게 뭐냐? 과연 지난달에 비해서 실제로 3억에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팔렸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는 계속 2억 5천에 자 2억 5천에 지난달에는 10채가 나갔는데 자 이달에 3억에 한 채가 팔렸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을 이 아파트가 3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3억에 팔렸는데 만약에 아파트 거래된 횟수가 12채가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믿을만한데 왜냐하면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근데 꼴랑 한 채 팔렸다고. 꼴랑 한 채. 지난달에는 2억 5천에 10채가 팔렸고 그럼 이걸 과연 진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3억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특수 일부 또라이가 그냥 한두 주를 비싸게 살짝 산 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돌파가 됐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님들 거래량의 증가. 어떤 데이터가 신뢰를 얻으려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이고. 자, 오늘 이 동영상의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1년 정도 또 흐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동영상에 이 거래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를 기억하는 카페 회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회원님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내년 되면은 카페 회원이 한 10,000명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점 뒤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동영상이 몇 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 한 2달 뒤에 왔다.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래량이 늘어야지 좋대.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다른 주식책에 이런 내용이, 다른 어떤 회사나 다른 강사의 주식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그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동영상이 정리된 목록이 있어야 되거나, 그래서 서적이 있어야 되거나, 왜냐하면 기록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서적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강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회원님들이 이 원리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라든가 시행착오 비용을 따진다면 과연 몇 달이나 걸렸을까요? 회원님들. 아마 2달, 3달, 4달, 5달, 6달, 1년, 2년 그 이상으로 걸렸을 수도 있고 아마 거기에 따른 금전적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 말 틀리나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쉽지만 이 쉬운 원리를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 일해야 될 시간,
그리고 지금 빨리 자야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하고 맞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회원님들의 일당을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시간당 회원님들이 자 시급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회원님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 만약에 1년 걸렸다. 그럼 이 간단한 이론 하나 알아내는데 회원님들은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된 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강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뭐 일부러 안 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못 알려주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그죠? 회원님들 주식책의 거래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나온 책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죠? 거래량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왜 중요한지 말을 안 해요. 왜? 그죠? 그렇지 않나요? 왜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왜라고 물었는데 답을 못해요. 왜?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왜? 어떤 원리로 그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공부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물론 모두가 다 왜라고 생각을 하고 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왜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는데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마요.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게 또 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알면 좋죠.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봤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한 1년 지나죠 까먹어요. 2년 지나죠 까먹어요. 2년 지나도 안 까먹어요. 3년 지나면 까먹는다고요. 그럼 이걸 안 까먹고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다?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요. 그래서 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곧 나올 신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서적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에 집중을 좀 많이 해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이해만 하면은 정확하게 아는 거는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자. 무조건 외우지 말고 뭐 정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이게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지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오래 갈 수도 없고 조금만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헷갈린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헷갈린다고.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주식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는 안 나와요. 비슷하게는 나와도 똑같이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 제 말 맞나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뭔가 약간 틀리게 나온다고요. 그잖아요. 차트를 뽑다 보면은 어느 천지에 똑같은 게 나오던가요? 어느 천지에 비슷하게 나오지.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걸 회원님들이 캐치를 해서 응용을 해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제대로 된 매매 기법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겠고요. 반드시 그에 따른 노력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0원도 돈이다님 어서오세요. 하필 딱 끝나는 시간대 오셔가지고 10원도 돈이다님은 그래가지고서야 10원이라도 벌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아무튼 10원도 돈이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이제 바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왔는데 그냥 우리 10원도 돈이다님 이제 왔는데 참 반가워서 그래요.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제가 이제 제 교육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예, 제가 강의를 쉽니다.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또 제 생일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적어놨는데, 예, 제 생일이다 보니까, 예,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은, 예, 제가, 휴강이고요. 휴강이고, 다음 주, 예, 화요일 날, 이제 또 야간 방송 때, 회원님들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방송으로 찾아뵙고, 예, 또 즐거운 이야기도 하면서 교육 강의도 하고, 예, 이렇게, 또 강의를, 예,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또, 예, 감사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의 생일 선물은 아시죠? 그죠? 예, 추천을, 예, 잘 눌러주시고,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예, 강의 후기도, 예, 남겨주시면은,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잠깐 타임. 그 다음 주에는요, 잠시만요.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어딜 가고 그래요. 확 그냥 다 강퇴를 시켜야 되겠네, 그냥. 확 그냥 다.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방 싸고 다 나가네. 가방 싸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프로 주식 클럽에서 예, 전륜 강사가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 주식 클럽에서 예, 전륜 강사가 방송을 하는데 예, 10시에 방송을 해요. 10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예, 이 전륜 강사가 10시에 방송을 하는데 예, 전륜 강사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 그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매매 기법이. 저는 이제 단기 위주로 좀 이런 매매법들이 비교적 아무래도 좀 많은 편이고, 예, 물론 저도 종가 매수 매매 기법이 있어서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 회원님들도 충분히 예, 따라 하실 수 있는데, 예, 전륜 강사의 경우에는, 하얀 스피치님 왜요?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전륜 강사의 경우에는 그, 예, 직장인 위주의 어떤 좀 매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직장인 위주의 매매가. 예, 저하고는 좀 많이, 그러니까 가는 길이, 예, 많이 달라요. 이제 가는 길이 많이 다른데, 아무튼, 아니요, 중장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기 스윙에 가까워요. 단기 스윙요. 단기 스윙. 단기 스윙하고, 약간의 그, 준중기죠. 준중기. 중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 애매하죠. 기간이. 준중기, 준중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준중형 개념이라. 그 다음에 단기 스윙. 예, 단기 스윙. 그 다음에, 예, 중기. 그 다음에, 물론 단기 매매도 가끔은 합니다. 단기 매매. 예, 단기 매매도 가끔 하는데, 그 직장인 회원님들이, 하시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주에, 예, 강의를 하게 되면, 예, 심도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게 되면은, 예,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예,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요. 잠깐만요. 예, 전륜 강사 방송은, 잠깐만요. 어디서 하더라? 잠깐만. 정작 중요한 거는 어디서 하는지를 내가, 큰일 났다. 아무튼 어디서 하긴 하는데, 잠시만 있어 봐봐요. 잠시만. 예, 프로 주식 클럽에 오시면은, 잠깐만요. 예, 프로 주식 클럽에 오시면은, 여기, 그냥 전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륜이라고, 전륜닷컴으로 아마, 예, 여기서 아마, 예, 전륜닷컴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주소창에, 자, 여기 주소창 보이시죠, 회원님들? 여기, 예, 여기 주소창에, 예, 전륜닷컴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예, 보실 수가 있어요. 방송을요. 여기서 이제 제 방송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요거 이제 공개 방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요걸 눌러가지고 아마 들어가시면 다음 주부터 예, 입장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화요일 그 다음에 예,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또 일요일 예, 요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22시에요. 22시. 그러니까 제 걸 보고 나서 여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제 청취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제 걸 보라고요. 일단 제 거를 현기민님 어딜 갈라고 내 걸 봐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내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하지. 뭐 지금 회원님들이 지금 이 양반들이 다
갑자기 지금 어? 예, 아무튼 예, 여기 가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서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 네이버 카페로도 또 가셔가지고 한번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뭐 한번 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전륜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예, 그러면은 예, 제 강의 이외에도 예, 다른 강의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떤 주식 공부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열망이 넘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어떤 지적 욕구를 충분히 예,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 이제 주말 마감합니다. 그죠? 예, 무리해서 거래하시지 마시고 예, 원칙대로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서